천년치유연구원 원장님께서 고혈압, 당뇨, 혈관성 질병의 원인과 천년치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천년치유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 또 국제빈곤결식아동 NGO 사랑의 보호자리 이사님으로도 활동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부일 여성대학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얼굴을 대하게 된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는 디톡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서울에 전역을 다니면서 디톡스 강의를 했습니다. 이 디톡스 강의는 직접 여러분들이 하루에 녹즙을 8컵에서 18컵까지 마시면서 그러면서 식사는 끊고 매일 관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동안에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이런 질병들이 불과 며칠 만에 사라지는 기적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회복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너무 다른 데 의존하느라고 이 부분에 거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부분을 너무 가치없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각자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것을 좋다고 말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해요. 인삼이 좋습니까? 산삼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산삼이 좋아요? 네. 산삼이 좋을까요? 당근이 좋을까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질문하는 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산삼을 먹고 암을 고친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당근을 먹고 암 고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당근이 좋습니까? 산삼이 좋습니까? 이제 당근으로 바뀝니까? 예. 우리가 당근이 너무 싸요. 만약에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효과를 보고 그걸로 만약에 값을 매긴다면 당근 한 뿌리에 한 돈 100만 원씩 해야 될 거예요. 그래 너무 싸기 때문에 당근 한 뿌리에 얼마 하지는 않죠, 잘 그죠? 예, 한 봉지에 얼마, 뭐 1kg에 얼마 이렇게 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위험한 시대예요. 예, 아주 위험의 경계선을 항상 넘나듭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전염병을 모두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전염병이 심했었는데 전염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래 어때요? 예, 조류독감, 그 다음에 소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면서 이것이 인간에게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금 소나 조류나 여기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해결 방책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다면, 사람한테 넘어온다면 역시 똑같이 대책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체 사망자 수의 1위가 암이에요. 이 암이 왜 그렇게 생기는 것인지,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그건 그냥 암에 또 걸려가지고요. 어느 날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래요.
그날부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쯤은 보통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 3개씩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아기를 놓고 한 10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너무 이제 편만해 가지고 이것은 여자분들이 원래 겪는 그냥 행사처럼 당연히 이렇게 행사처럼 생각해요. 예. 그러나 제가 이 천연 치유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어리석었다. 사실 조그마한 상식 정도만 알면 우리는 전혀 그런 병에 걸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단체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한 30% 정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가 3일 되면 정상으로 다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해결 방책이 없어서 이건 평생 동안 그냥 조절하면서 그저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기대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거짓말처럼 너무 쉽게 그야말로 너무 싱겁게 사람들이 자기가 혈압이 내려간 거, 고혈압이 당뇨가 없어진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돈을 갖다가 한 돈 100만 원 어디 집어 연 것도 아니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뇨가 없었어요. 시작하는 날부터 바로 당뇨 인슐린 주사 맞던 거 다 끊고 약 먹던 거 다 끊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근데 2, 3일 되니까 그냥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약을 끊으라 하면 약을 끊는데 보통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끊으면 큰일 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약 끊고 다 시작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정상으로 그냥 다 내려갔어요. 당뇨를 해결하는데 심지어는요, 당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당 올라가니까, 그죠? 그런데 하루에 좀 전에 들어오시면서 과일즙 보셨어요? 그거를 250ml, 350ml씩 해가지고 하루에 8컵씩 마시면서 인슐린 주사 하나도 안 맞고 약 안 먹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절대로 이거 먹으면 당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당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 조그마한 상식이에요. 아주 짧은 상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 소모하셔서 여기 오셨는데 적어도 이 시간 소모하고 한 것만큼은 본전을 빼야 되겠죠. 다 본전 빼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아당뇨는 이게 유전이라는데 과연 되겠나? 저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첫날 즙을 쭉 마셨어요. 역시 이 아이도 모든 인슐린 주사를 다 끊고 시작했어요. 하루에 4번 맞는 거 다 끊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날 즙을 마시고 그 이튿날 새벽에 당 체크를 했는데 280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돼요. 제가 대답이 궁색해요.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죽을 고생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더 참아봅시다. 그날 또 계속 마셨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당을 체크했는데 380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젠 할 수 없어요.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부모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사는 다 갖고 오셨지요? 예, 갖고 왔대요. 그러면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때 즉시 주사를 놓을 생각하고 또 조금 더 해봅시다. 근데 그날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때는 아침에 당을 체크했는데 180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기를 잡았어요. 2일 동안 싹 올라갔다가 3일째 내려온 거예요. 그 이튿날은 당이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에 과일즙을 8컵씩 마십니다. 그 외에 녹즙도 8컵씩 마십니다. 상당히 많이 마시죠. 과일을 그냥 씹어 먹어도 당이 확 올라가는 판인데 즙으로 한 컵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드디어 4일째 되는 날은 당이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6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6일 동안. 그래서 더 이상 결과를 보지 못하고 100, 그 다음에 95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고 6일 날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예. 그리고 그날 이 아이가 9살 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마음의 무게를 갖고 있었던지 마치는 날, 예, 그 아이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앞으로 커가지고 시집 갈 때 줄에 서 달래요. 충격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으면. 예, 그 아이가 9살 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더라고요. 자, 저는 이런 데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예.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머리끝이 들리는 걸 느꼈어요. 야, 인간은 절대로 죽으란 법은 없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해결책은 있다. 제가 소아당뇨 처음으로 그 결과를 봤습니다. 예, 제가 높은 기술을 갖고 소아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제가 믿고 따른 것은 천연입니다. 천연. 저 하늘이 만들어준 천연이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했더니 역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한 15일 후에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너무 바쁜 거 아시지만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서, 예, 바쁜 거 아시지만 제가 너무 좋아서 오늘 전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물으니까 우리 딸이요, 그 전에 학교 갈 때 여러 번 저혈당 증세가 와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요, 이 아이가 학교 가서요, 운동장을 20바퀴를 뛰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15일이 지난 뒤에요. 완치가 된 거예요. 예, 그 15일 동안에 이 아이는 이제 정상식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도 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적적인 사건이요. 예. 이런 사건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박수를 한번 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그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일이고, 또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아들, 딸, 손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일입니다. 그죠? 예. 요새는 아토피도 흔하고 너무너무 질병이 흔해요. 예. 우리도 손자가 있어요.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유치원을 가니까 이제 걱정이 돼요. 유치원에 가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가면 이 아이 학교 잘 오라고, 유치원에 잘 오라고 벌써 들어가면 과자 한 개씩 선물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이거는 아토피 생기 딱 좋은 거 딱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게 된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일에 제 손자, 예, 제 손자를 위해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예.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주부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힘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잘 간직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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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예. 거울 앞에 서면 옛날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사진하고 지금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사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때 고등학교 시절, 그죠? 볼록볼록하고 예쁠 때 그때 모습으로 평생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 이유 하나를 알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등학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10년 젊어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예. 이건 뭡니까? 잘못 만든 음식물과 질병 발생 경로. 잘못 만든 음식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주방에서 주방 일선에서 벗어난 분도 계시고 지금 주방 일선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부의 오른손은 위대합니다. 가정에서의 주부는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고 여왕입니다. 여왕이면 더 좋아요? 그러면 박수를 쳐야죠. 예.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정의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건강은 여러분 오른손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사느냐 여러분 오른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생명이 달렸어요. 예, 옛날에 왕은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왕이에요. 예. 이제 이거를 잘 배우시면 여왕으로서의 자질을 확실히 갖추게 될 거예요. 이 음식을 지금부터 이렇게 차려 먹고 살아온 그 덕택에 내가 오늘 이 모양새가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왜 이런가? 우리는 열심히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왜 이럴까? 이거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체는요, 우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더 예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인체가 갖고 있는 그 성분은요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예요?
5가지. 예, 미네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걸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뭐예요? 산소. 흔해 빠진 산소예요. 산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건요? 탄소. 예, 탄소. 예. 요 몇 가지로 인체는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조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예. 요게 원리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 요것은 넘어갑시다.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읽으려 하면 아마 여러분 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예. 이 머리 아픈 거 이거 다 들다 보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냥 얼른 이건 넘어갑시다. 예. 여기 지금 열을 가한 음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밑에는 보지 말고 위에만 보세요. 예. 열을 가한 음식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비타민과 효소가 파괴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잘 아시죠? 몇 도에서 파괴될까요? 몇 도 정도면 파괴돼요? 40도 되면 파괴되기 시작해서 50도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의 간은 이 비타민과 또 밑에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흡수되면 우리 간에서요 25,000가지 효소를 생산해 가지고 이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재료란 말이죠. 재료. 예. 집을 짓는데 아주 기술 좋은 목수가 있습니다. 예. 이 목수가 있지만 재료를 하나도 공급하지 않고 그냥 집을 지으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 중에 중요 재료가 몇 가지 빠지면요. 엉성한 집이 될 거예요. 엉성한 집이 될 거예요. 결국은 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미네랄이 산화됩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은 바로 미네랄의 산화예요. 지금 비타민이 파괴된다는 이 정도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 미네랄이 산화되면 인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참여했는데 이분은 고혈압 당뇨가 심한 분이에요. 연세가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 참여를 했는데 2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2주째 이분은 완치가 됐습니다. 완전히 혈압 당뇨가 정상으로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 LA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핫스프링 아시는 분 계시죠? 그 핫스프링에서 했어요. 근데 2시간 반 걸리는데 그 남편이 이제 실으러 왔어요. 태우러 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물으니까 제가 이제서 고백을 하는데 그동안에 나는 얘기할 기회도 없었지만 사실은 제가 일부러 숨깁니다. 뭔가 하면 제가 3년 동안 사는데 3년 동안 살면서 남편하고 이 얘기한 게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에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 얘기하는 것도 이거 어때요? 지옥살이지, 그죠? 예. 그런데 3년 동안에 그렇게밖에 못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를 타자마자 이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내릴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남편이 그냥 보기 싫고 믿고요. 예, 이 사람 표현이 그래요. 상판떼기도 보기 싫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내릴 때까지 그냥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죠? 예, 변했어요, 그죠? 변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 중에 누가 변했습니까? 예, 남편은 옛날 남편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시루로 온 것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변했어요. 실은 보기 싫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부인이 보기 싫었어요. 남편이 보기 싫었어요. 예. 그런데 그날 퇴원을 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이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내 혈관이 뚫혀서 드디어 뇌의 혈액순환이 돼서 뇌의 사고력과 이런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드디어 부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 혹시 여기에 가정에 조금 그런 분이 계시면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상대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였어요. 그분은 그때 내 문제인 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변한 건 자기밖에 없는데 드디어 바뀌었어요. 가정이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그 집은 행복하기 시작했겠죠. 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가정을 바꿨어요. 아, 이거 혈관이 뚫혀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 뇌혈관이 뚫히면 이런 거죠. 예. 자, 이게 숙변 때문에 또 독이 발생돼서 이것이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혈전을 발생시켜서 또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고 또 독이 있으면 산성비가 돼서 또 혈액순환 장애를 또 초래하고 전부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여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 뭔가 하면 소화불량이라는 부분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최소한도로 이건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속이 덮부릇하고 가스 발생하고, 예, 자신이 오늘 아침에 먹고 온 식사가 소화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입으로 들어 나오면 소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안 나오면 소화가 됐어요. 예,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밥 먹고 나서 2시간, 3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 못 견딥니다. 예, 그때 난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못 견뎌요. 이렇게 소화가 잘 돼요. 이런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두 분밖에 없어요? 예, 있는데 손 안 드는 거죠? 예, 이분은 소화기가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은요, 반드시 상당히 심한 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염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3시간째 절대로 배고픈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밥 먹고 3시간 되면 이때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가 돼 가지고
소장으로 넘어가고 위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예. 이때 위산이 나오면 위산이 텅 빈 위 속에 나와가지고 위염 있는 자리를 자극을 하니까 어때요? 속이 쓰리하겠죠? 이걸 우리는 배고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 위염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 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이 다 검사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식사하고 나서 3시간 후에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금방 실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검사하는 방법. 레몬 1개를 즙을 짜가지고 물 1컵에 타서 마십니다. 예. 그때 속이 싹 쓰리면 위염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쓰리지 않으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3시간 후에 속쓰림이 있었다는 분, 배가 매우 고프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한 4, 5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 위 궤양까지 가신 분은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예. 위염 해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를 해결 못 해가지고 오늘도 위염, 내일도 위염. 예. 절대로 고생하지 마십시오. 근데 위염을 아무리 효과적으로 잘 치료해도 금방 위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위염을 앓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위염이 다 나고 난 뒤에 통닭을 사다 부지런히 먹으면 예, 위염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 또 나머지 얘기가 많은데 다 하다가는 오늘 여기서 스톱할 수 있습니다. 예, 수천요. 보드랍게 만들수록 좋고, 예, 참나무 숯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나무 숯도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자, 여기에 식사를 잘못하면 독이 발생합니다. 식사.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바빠가지고 만약에 5분 만에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치우시는 분들이 있죠. 이러면 이건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간만 아주 고생을 시킨 다음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부 변으로 다 나갑니다. 예, 살찌는 거 하나만 있습니다. 제주도 똥돼지만 살찝니다. 예, 저작 습관이 중요해요. 작게 먹어도 오래 씹어서 자기 거를 만든 게 중요합니다. 예, 한 그릇을 5분 만에 해치우는 것보다는 3분의 1 그릇을 매 씹어 먹는 게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효율적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예, 예. 독이 발생되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혈전이 발생되고 산성피가 되고 그 위에 독 발생하고 똑같죠? 지금 계속 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예, 소화력이 떨어지면 소화 불량될 건 뻔한 일이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이 잘 안 돼요. 독은 발생했는데 해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쌓이겠죠. 예, 독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체는 이 독으로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매우 좋다면 이 독을 해독할 겁니다. 예. 저는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즙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도 즙을 마셨는데 본격적으로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식생활도 저는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채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몸무게는 52kg.
여자분들은 부러워해요? 이거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201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즙을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몸무게가요, 채식만 했는데 몸무게가 지금 60kg로 불어났습니다. 지금 제 건강 상태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예. 제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강의를 하루에 5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의 상담을, 개인 상담을 합니다. 10시간 풀 가동해도 저는 저녁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가 작년 말에 키를 재봤어요. 디톡스 프로그램 한 데 가면 키 재는 게 있거든요. 키를 재봤더니 제 키가 1.5cm가 커졌어요. 제가 한 25살로 보입니까? 제 나이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키가 컸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관절이 두꺼워졌다. 세포 재생을 하기 시작했다. 예. 여러분 내년에 저를 만나거든 제 키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 컸는지. 예. 내년에도 좀 클 생각입니다. 예.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집사람이 오렌지, 자몽, 사과 들어오면서 한 컵씩 마셔보셨죠? 그걸 한 컵 줍니다. 예, 한 300ml 한 컵 쫙 마시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되면 녹즙을 또 한 300ml 줍니다. 그거 다 마시고, 그 다음에 한 40분 있다가 식사를 해요. 식사할 때는 식사하기 전에 씨앗즙을, 여러분 씨앗즙 마셔보셨어요? 안 마신 분 계세요? 안 마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 억울할 때가 있나. 나가실 때 꼭 마셔보고 가세요. 그 공짜예요, 공짜. 또, 이 씨앗은요, 홍아씨, 달맞이씨, 그 다음에 검정깨, 그 다음에 메밀. 이 네 가지의 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조합이에요. 예, 이것을 당근하고 같이 갈아요. 예, 물르여서 간 게 아니에요. 예, 그 씨앗, 홍아씨 한 티스푼 넣고, 당근 한 동가리 넣고, 그 다음에 달맞이씨 한 티스푼 넣고, 당근 한 동가리 넣고, 이렇게 착착 돌아가면서 한 2바퀴 돌아가면 반컵 딱 나옵니다. 이걸 식사하기 전에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는요, 식사 양은 우리 손자보다 적게 먹어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어요. 근데 배가 고플 것 같았는데 전혀 고프지 않을 뿐 아니라 에너지가 충분하고, 예,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갖고 있는 영양이에요. 이 영양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씨앗에는 제일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그 불포화 지방산이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은가 하면 달맞이씨가 제일 좋아요. 예.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인체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세포의 세포벽은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요 인지질의 재료가 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예, 세포가 건강해지겠죠? 세포가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모세혈관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피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제 부표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내년에 보면 좀 더 좋아질 거로 저는 생각해요. 계속 전 좋아지고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관절이 약해져요. 관절이 약해진 다음에 뼈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칼슘이 부족하면 아는 게 제일 첫 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요? 골다공증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관절에 나타납니다. 예. 관절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드디어 관절염 준비가 되는 거죠. 예. 이 칼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금치 100g에는 이 칼슘이 60mg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정깨, 예, 검정깨 100g에는 이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면요, 200mg 들어있습니다. 예, 시금치가 더 좋습니까? 참, 검정깨가 더 좋습니까? 엄청납니다. 예. 이거 우리 손자들한테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키가 빨리 잘 크겠습니까? 성장판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걸로 해야 됩니다. 예. 내중에 다시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 이거 아주 해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골다공증 치료한다고 계속 약을 먹고 뭐 이 영양을 섭취한다고 하는 게 결국 뭘 만들어 놓은가 하면요, 석회화 관절, 석회화 뼈, 석회화 인대 이렇게 만들어서 석회화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의 주 원인이 되고, 석회화 인대는 회전 근개 파열, 인대 파열, 예,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박지성이가 만약에 이번에 축구에 같이 참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박지성이가 했으면 안 질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박지성이가 결국은 축구를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관절 문제입니다. 관절 문제. 예. 박지성이 이걸 알았으면 축구 지금 한창 뛰고 있을 거예요. 예. 바로 이 골다공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골다공증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예. 제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가만 보고 얘기를 잘 들으면 가르쳐 줄 것이고, 예. 예. 이 씨앗에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씨앗즙을 먹으면 여기 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세레늄은 무기세레늄이에요. 무기세레늄. 그러나 참깨나 씨앗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세레늄은, 예, 활성세레늄으로 이건 몸속에서 100% 활용되는 유기세레늄입니다. 이건 들어가면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비타민 C보다는 항산화 능력이 1750배. 몇 배요? 예. 비타민 C보다 2배만 돼도 좋아요? 예. 비타민 C보다 2배만 돼도 좋아요. 그런데
175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세레늄인데 이게 씨앗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E도 들어있죠. 이 세레늄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씨앗이 산에 달려 있어요. 예. 이따가 꽃이 피고 씨앗이 달렸다가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내년에 나게 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이불 덮어주고 해요? 안 해요, 그죠? 가만 놔둬요. 그러면 비 오고 눈 오고 얼음 얼고 온도가 몇 도일까요? 산꼭대기 영하 20도. 산꼭대기 밤에요. 밤 1시 되면 추워요. 예. 10도, 영하 10도, 20도. 그래도 거기서 얼어 죽지 않습니다, 씨앗이. 그 이유는요, 바로 강력한 항산화 효소 때문입니다. 이게 씨앗을 지킵니다. 예,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이것이 싹이 터서 올라오는데, 싹이 터서 올라올 때는 이 효소의 능력이 200배, 300배 증가해서 심한 거는 많은 거는 600배까지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싹이 터서 올라옵니다. 예, 씨앗이 너무 작은 거 있잖아요. 예, 좁쌀보다도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씨. 이것이 싹이 터서 올라와가지고 아람돌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항산화 능력, 생체 활성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활 속에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식물에서 하는 일을 인체 속에서 그대로 다 합니다. 그대로 다. 예. 우리는요,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작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수족 냉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우리 몸에 부조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전부 독 때문입니다. 예. 독에 의해서 피는 엉혈피 아시죠? 예. 이걸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 혈전인데 혈전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다른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이 있는데. 예? 예. 피떡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 왜 사열하죠? 사열. 그다음 부항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피 얘기하죠. 죽은 피. 예. 근데 미안하지만 인체 속에는 죽은 피는 없습니다. 죽은 피를 절대로 뽑아내지 마십시오. 인체 속에 죽은 피가 있다면 이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안에 폐혈증이 될 겁니다. 폐혈증이 됐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폐혈증이 아니고, 폐혈증이 아니란 얘기는 죽은 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 속에 독이 있거나 중성 지방이 있거나 산소가 부족해요. 이래서 적혈구가 여러 군데 엉겨 붙어 가지고 한테 붙어 있는 거를 혈전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데 이걸 가지고 죽은 피라고 해서 이건 필요 없어서 빼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까운 피를 절대로 빼지 마십시오. 예. 거기에 중성 지방을 없애고 산소를 공급하고 해독을 하면 언제든지 건강한 피로 바뀝니다. 예. 여기 지금 엉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바로 지금 1번에서 18번까지의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여기 보세요.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뭐예요? 타는 영양. 자동차에서는 기름이에요. 기름이 타죠? 타는 영양이에요. 인체에서는 이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예요. 그런데 태우는 영양이 있어요. 태우는 영양은 자동차에서 뭔가 하면 산소, 공기예요. 그죠? 기름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야 기름이 타요. 그죠? 예, 타요.
인체에서는 이게 태우는 영양이 뭔가 하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타는 영양과 태우는 영양이 언밸런스 된 거, 특히 언밸런스 중에 뭐가 없느냐 하면 태우는 영양이 부족합니다. 타는 영양은 충분한데 태우는 영양이 부족할 때 우리는 비만이 됩니다. 타지 않아요. 예, 자동차에 기름을 잔뜩 열어놓고 한 탱크 열어놓고 공기 들어가는 구멍을 꽉 막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립니까? 예, 뒤로 풀풀 연기만 나고 이제 시동이 안 걸릴 겁니다. 안 탄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충분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해서 잘 타지 않는 것, 이걸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양실조예요. 비만은 확실하게 말하면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무슨 영양실조요? 크게 나눈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부족해요? 태우는 영양이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서 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게 부족해서 타지 않는 데다가 운동을 안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운동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근무력증, 관절염, 그 다음에 두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여기는 반드시 태우는 영양,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몸은 가장 날씬하게 형성될 겁니다. 예, 하루에 1kg씩 빠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도 운동을 안 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빼려 하면 지금 유지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예. 예, 몸무게가 무거운 분은 운동하기 힘들어요. 몸무게 무거워 놓으니까 걷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약간 걷기 해서 잠깐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몸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운동이 점점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날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어디서 공급할까요? 채소, 과일, 곡식, 여기서 이제 공급해요. 근데 그 공급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 이걸 잘못 공급하면 비타민과 효소는 한 개도 없고 미네랄은 산화돼 가지고 전부 혈관 막는 일에 다 사용되집니다. 열혈관 음식물과 순환계 질병, 혈관성 질병이죠. 예, 이건 뭡니까? 이게 뭐 같아요? 채소,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이건요, 인류나 동물이나 간에 이거는요, 최선의 약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이거보다도 좋은 약은 2000년 지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좋은 채소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주 맛있게 무쳐놨어요. 이게 영양이 파괴될까 싶어서 살짝만 데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깨소금을 살짝 뿌려놨어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맛은 있는데 대신에 이건 먹으면 독약입니다. 예. 이상하게 들려요? 제가 이거 왜 독약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한번 잠깐 보세요. 이 아궁이에는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불을 떼고 있어요. 예, 장작이 탑니다. 장작이 타는 것은, 예, 장작이 가열돼요. 예, 여기다가 열을 계속 가하면 이 장작 섬유질은 탄소로 변하고 탄소는 불이 붙어 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탄소를 가열하면 산소하고 결합합니다.
그러면 CO2가 발생하고 이 탄산가스가 불이 붙어 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이 연소 반응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것이죠. 예, 산소하고 결합한다. 가열하면 물질은 산소하고 결합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건 뭡니까? 예, 시멘트 만드는 방법인데 산에서 하얀 돌을 캐내요. 이거를 잘게 부셔서 1200도씨로 가열하면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CaO, 여기에 남습니다. CaO 이름이 뭐예요? 생석회. 예, 산화칼슘이죠. 이게 남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멘트 가루. 예, 시멘트 가루에다 물을 부어서 말리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 되죠? 예, 콘크리트가 돼요. 이걸로 집 짓습니다. 콘크리트가 바싹 굳으면 돌이 됩니까? 예, 돌이에요. 그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봐요. 시금치를, 싱싱한 시금치를 삶았어요. 그러면 시금치에 있는 칼슘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 칼슘과 옥살산, 이게 가열하면 산소와 결합하겠습니까? 칼슘이 산소하고 바로 결합합니다. 결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CaO. CaO가 뭡니까? 생석회. 생석회가 뭐라고요? 산화칼슘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시멘트 가루. 혈관 내에 콘크리트 만들어 놓습니다. 예, 이거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무게가 많이 나가서 바람 불 땐 유리할 거예요. 잘 안 날아가요. 예, 바람 불 때 유리해요. 예, 근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석회석이 시멘트 가루가 되는 방법하고 시금치가 시멘트 가루가 되는 방법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것이 물부가 말리면 콘크리트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예, 시멘트 가루를 여러분 혼자서 먹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 그 다음에 우리 딸, 우리 아들, 손자까지 열심히 먹였어요. 그죠? 예,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혈관으로 들어갔어요. 간에 들어가면 간석을 만들고, 혈관에서 스케일을 만들어서 혈관을 막아 놓는데,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 뇌에 들어가면요, 뇌 혈관 막아 놓겠죠? 예, 뇌 안에 돌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죠? 머릿속에 돌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머리가 무슨 머리가 돼요? 돌머리가 되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수 받아오면 꼭 50점 밖에 못 받아요. 이게 어머니가 넌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 사냐고. 누가 그래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돌머리 만들어 놓고는 왜 공부 못 하느냐고. 예, 누구 죄예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죠? 어머니 오른손은 그 가족의 생명이 달리고 그 행복이 거기 다 달렸어요. 예, 어머니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다른 어떤 채소도 동일하지만 칼슘이 많으면 많을수록 콘크리트는 더 잘 만들어져요. 더 많이 만들어져요. 자, 참 이게 심각합니다. 차라리 영양이 하나도 없으면 돌은 안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칼슘이었습니다. 그죠? 칼슘 먹으려고 채소를 열심히 먹었는데 그 채소 속에 있는 칼슘이 뭐가 됐어요? 석회, 시멘트 가루가 만들어져서 먹었단 말이에요. 시금치요? 반드시 생걸로 먹어야 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은 인체에 들어가서 100% 활용됩니다. 이것은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이 지구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 뭐가 또 있다 했죠? 칼슘 말고 수산, 그죠? 옥살산이라는 수산이 있는데 수산은 들어가서 석회로 혈관 막은 걸 녹여서 끄집어내요. 어때요? 약 좋습니까? 생으로 먹으면 확실한 약입니다. 그러나 삶아 먹으면요? 삶아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되는데 이 독이 얼마나 독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독은 인체를 질병으로 만드는데 가장 획기적인 물질이에요. 예, 그런데 이 독이 들어가면 음식물이 소화가 덜 됐을 때 여러분 숙변 속에서 만들어지는 24시간 공급되는 그 독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간이 건강하다면 간이 해독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이, 이 석회가 더 독합니까? 음식물 썩어서 들어간 독이 더 독합니까? 석회가 훨씬 더 독해요. 예, 최소한도로 우리가 채소를 차라리 못 먹었으면 못 먹었지 삶아서 먹진 말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시금치 삶아 먹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은 한 수 더 떠요. 예, 산나물이 칼슘이 더 많을까요? 밭에 채소가 칼슘이 더 많을까요? 예,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영양이 많을수록, 예, 석회는 어떤 게 더 많이 만들어져요? 영양이 많을수록 산나물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산나물 왜 만들어 드셨어요? 예, 웰빙 식품이라고. 산나물을 그냥 먹으면 그대로 웰빙 식품이 될 수 있지만 삶아 먹으면 뭐가 돼요? 독 중에 독. 시금치보다 월등하게 강한 독. 예, 심각하죠? 자, 여기 또 보세요. 신장 안에 있는 결석 보세요. 방광 안에도 결석이 많습니다. 여기 결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로 우리는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볼이 처지고. 볼이 왜 처져요? 볼이 처지는 이유가 뭐예요? 근육에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근육에 탄력이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만, 탄력이 없는 이유는, 예, 근육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주름이 생기는 그 밑에, 피부 밑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를 만들지 못해서 세포가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혈관 막힘이었어요. 혈관 막힘. 예, 이 혈관 막힘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시금치 삶아 먹은 거 아니에요? 예, 석회입니다. 석회. 예, 석회. 이 석회를 많이 먹어서 여러분 혈관이 지금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다 막혔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뚫어야 돼요. 오늘부터 병원에 누워가지고 혈관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스텐트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저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혈관 다 막힐 줄 알고 이것을 쉽게 뚫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과를 사거나 어떤 과일을 살 때, 신과일을 살 때는요, 신맛이 강한 것을 골라서 사십시오. 그게 약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과 살 때 맛보고 어떻게 해요? 시면 안 사요. 그 아까운 돈 주고, 예, 전부 가짜배기 사 먹는 겁니다. 예,
신맛 중에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레몬. 저는 레몬을 아침에 레몬 5개를 마십니다. 물 안 타고 그냥 마십니다. 오후에 또 레몬 5개를 물 안 타고 그냥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 제 혈관을 청소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막은 거 빨리 청소해야 돼요. 예. 예. 위염이 많고 이런 분이 만약에 신맛을 먹었어요. 예. 신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서 그 위염을 더 심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전혀 지금부터 그 걱정을 싹 없애십시오. 예, 제가 보장합니다. 위염이 심한 사람이 이걸 먹더라도 절대로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염의 신맛이 내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속쓰림은 느낍니다. 속쓰림을 느낄 뿐이지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계속 먹으면 없어집니다, 오히려. 예. 그리고 이 레몬의 신맛은 산도가 3.0 이상입니다. 위산은 얼마예요? 2.0입니다. 위산보다 산도가 작아요. 약해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 신맛을 즐겨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사람이 싫어하는 맛,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해서 제가 마음이 다급해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걸 버리세요, 지금부터.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요? 단맛, 고소한 맛, 짠맛 버리세요. 버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신맛, 쓴맛, 비린맛. 예, 비린맛은 여러분의 관절을 좋게 할 겁니다. 쓴맛은 여러분의 간을 좋게 할 겁니다. 신맛은 여러분의 혈관을 치료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약 보셨어요? 예, 오늘 아까운 시간에 여기 오셔서 본전 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